예. 안녕하세요. 초등부 강사 김경희입니다. 오늘부터 대면 수업이 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병행하면서 집에 아이들이 수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겨울방학 앞두고 그리고 3월 새학기 앞두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독서를 하고 학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겨울방학은 이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시기인데 특히 고학년, 5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6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부족한 독서를 보충을 하고 부족한 교과를 복습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별 독서와 학습 방법도 다르게 적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교과에 공통점이 있고 쓰는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데 실상 고학년 5, 6학년 친구들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잔소리로 간섭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두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래도 책을 못 보게 하더라도 워크북을 못 보게 하더라도 아이가 학원을 간 사이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독서 토론 논술은 왜 중요한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새 학년 스케줄을 짜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수학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다른 주변의 학원들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독서 토론 논술 4위일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독서는 모든 학습의 바탕이 됩니다. 공부머리는 곧 독서가 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줄 아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토론은 자기 표현의 핵심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논술은 개개인의 사고력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건 꾸준히 지속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어나 수학학원처럼 레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단계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다 보면은 빛을 보는 그날, 아이들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늦되거나 빠를 수도 있지만 독서 토론 논술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보내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데 국어 시험을 못 볼 때도 있고요. 제대로 문장의 요점을,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걸 다독의 배신이라고 하는데 많이 읽는 게 중요하냐,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냐. 의 차이점 같아요. 예전에는 유명한 많은 분들이 많이 읽고 책을 충분히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량이 늘어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가 독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권이 주어지더라도 제대로 읽고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실 때에는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읽었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세요. 근데 제대로 읽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전에 바로 오늘 급하게 읽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에 수업이 있으면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겠죠. 이따 워크북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워크북의 일정 분량은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 말은 책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대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학년은 독서에 흥미를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언제 어디서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고학년은 책 속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교과 학습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읽던 습관을 유지하는 독서는 위험합니다. 만화책이라도 읽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좋아하는 흥미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분야와 함께 잘 읽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어머님들께서 계속 독서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책만 갖다 주면 안 읽겠지요. 그리고 책에 흥미가 없으면 또 안 읽을 거예요. 같이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더 좋은 거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읽어주시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읽던 습관보다도 이제 학년에 맞게, 연령에 맞게 독서 지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초3 이후부터 벌어지는 학습 격차의 이유, 많은 전문가들이 쓰기를 꼽고 있습니다. 이 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글쓰기 과제라도 두려움 없이 첫 문장부터 척척 잘 쓰고, 서술형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독해력과 사고력이 탄탄한 아이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기, 독서록 쓰기 한 줄이라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행평가를 할 때도, 받을 때에도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영리 기구로 이 쓰기 멘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꾸준한 쓰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꾸준한 쓰기 연습,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는 거, 그리고 꾸준한 따라쓰기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꾸준한 따라쓰기를 한다는 건 이제 저학년한테 잘 어울리는 방법이고요. 많이들 추천하는 방법은 아이들의 연령에 발달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과서 따라쓰기를 추천을 합니다. 따라 읽으면서, 따라 쓰면서 맞춤법, 문장 구조, 띄어 읽기, 띄어 쓰기까지 읽히는 연습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꾸준한 쓰기와 따라 쓰기를 연습하면서 문장의 구조와 어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학년별 독해력 골든타임을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이 끝나고 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력을 키우고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머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제대로 정확하게 읽는지, 오탈자가 없는지를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띄어 읽기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 3, 4학년은 핵심을 파악해내고 읽기 전략을 익히면서 독해의 폭을 확장해야 합니다. 독서의 폭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접하기 시작해야 돼요. 남아나 여아의 그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고 개인별 차이도 있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와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가 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뇌의 작용과 역사, 비문학 읽을 때 일어나는 뇌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읽혀주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만화는 서서히 떼야겠죠. 초등 5학년, 6학년 때는 요약하기, 비판적 책 읽기로 독해력이 완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기가 되지 않으면 문장의 그 긴 글들의, 긴 책들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글쓴이가 말하는 주제도 파악할 수가 없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것 또한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점점점 뒤처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C&A 논술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C&A 논술 수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원은 4위 일체 수업입니다. 독서, 토론, 논술, 첨삭까지 이루어지고 있지요. H논술, M논술, P논술에서 많이들 저희 학원 한 4학년부터 이동을 해오시는데, 상담을 할 때마다 많이 제가 여쭤봅니다. 왜 학원을 옮기셨는지. 그래야 지도에 초점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토론과 글쓰기의 병행을 많이들 바라시기도 해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재미있게 즐겁게 다니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교과서가 어려워지고 쓰기가 많아지면서 어머님들께서 그 연습을 시키려고 보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 독서.
독서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독서는 학습의 일부라고 해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친구들도 수능 만점자들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대체로 공통점은 독서를 꾸준히 한다는 거죠. 여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수학 공부를 하듯이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독서를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독서 형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역사, 철학, 사회학 등 비문학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초등 6학년과 중등 3학년 겨울방학 독서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습의 토대가 되는 도서를 30여 권 정도는 정독해야 합니다.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문학, 역사, 철학, 사회 등등에 대해서 골고루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서는 학습의 일부이고 따로 독립적인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읽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재미있다, 재미없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부 학습의 기반이에요. 배경 지식을 확장을 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학습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나아가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평생 독서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공부의 왕도는 읽기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독서 교육이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학습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대로 읽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텍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물며 이제 독해의 독서의 문해력의 그 범주를 늘린다고 한다면 독해는 읽기 자료에 읽기 자료에 중심을 둔다면 문해력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입니다. 대립 토론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론은 자유 토론도 있고 원탁 토론도 있지만 고학년에서 주로 사용하는 토론은 대립 토론입니다. 찬반 토론이거나 입장 1, 2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 토론인데요. 토론을 할 때에는 토론 준비표를 반드시 해와야 합니다. 조사를 해와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필요한 읽기 능력,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췌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제시문 자료를 정리하는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까지 모든 전방위적인 능력이 국어와 관련된 능력들이 향상되는 그 수업이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논술 첨삭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글을 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글의 종류들 한 8개에서 9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글쓰기를 쓰고 1:1 대면 첨삭으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과 습득한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능력, 이 재구조화하는 능력, 이것은 글쓰기와 토론에 모두 필요한 능력입니다. 논술은 종합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글쓰기는 사고 형성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보면 토론은 아이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켜보면서 충분히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론은 글쓰기보다 조금 더 발전 속도가 빨라요. 근데 글쓰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걸로 개인의 사고 과정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개입을 중간에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1:1 대면 첨삭을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원고지를 한 권을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출석해서 쓸 경우 10달 정도 쓰는데요. 이제 그 10달 정도 쓰면 처음 글하고 맨 마지막에 쓴 글을 비교하면 발전은 되어 있어요. 발전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들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긴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입학을 하면은 쓰기부터 시키질 않고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자모음을 연결해서 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일기 쓰기 2줄, 3줄 일기 쓰기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문장의 수를 늘려가고 페이지를 늘려가지요.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서 읽기와 생각하기를 습관화하고 이를 글쓰기로 연결하는 노력이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술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아이가 책을 즐겨 읽는다면, 그리고 어머님께서 댁에서 아이하고 함께 아이의 독서를 지도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근데 독서록을 쓸 시간은 없고 그걸로 아이와 갈등이 있다면 책 읽고 맨 앞에 가장 뭐 인상 깊었던 문장을 페이지 수를 적는다던가, 그래서 왜 문장이 깊었는지 뭐 한 줄 정도를 쓴다던가, 가장 뭐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 아이가 그래서 어머니께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책을 읽고 그 독후 활동이 이루어져야 정리가 됩니다. 음소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초등부 연간 프로그램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요. 1학년, 2학년은 이제 교과 과정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고요. 1학년 특히나 각각의 주제가 있지만 저희도 쓰기 연습시킵니다. 1, 2학년 때에는 다이어, 유의어, 그다음에 단어 활용하는 거에서 어휘력을 풍부히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글쓰기도 저희가 합니다. 3학년, 4학년 보시면 3학년은 보시면은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저희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언제나 좀 회의를 하고 워크북을 고민을 하는데, 3학년도 보시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 4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월과 3월, 4월에는 교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확장을 합니다. 교과서의 수도 많아지고 내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읽은 내용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과 배경 독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교과서를 예습하는 독서를 하는 학원은 아니고요. 각 분야에 맞춰서 문학, 역사, 철학, 사회의 이 큰 네 가지 틀에서 각 분야에서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교과 독서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5, 6월에는 오디세이예요. 창의 사고력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한 사고력 프로그램인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언어 쪽으로 다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관찰 규칙, 변화 규칙, 뭐 분류, 분석, 기준 세우기 등등 논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고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은 스피치, 8월은 역사예요. 5학년 1, 2월에 저희가 통사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때 하는 역사는 각 시기별로 인물, 문화재 이렇게 테마사로 가볍게 역사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5학년 이전에 3, 4학년 때 역사 수업을 한 번씩 다 듣고 오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체험 위주로 어머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0월은 문학이에요. 이때 보시면 저희 이 고학년이 다 문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은 시사탐구, 정치 경제를 해요. 비문학도 읽히고 문학작품도 읽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학년 도서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아이들 흥미를 유지하는 책을 찾는다는 거는 진짜 힘든데, 그래도 저희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각 추천기관별 도서랑 그다음에 뭐 그 서점에 나가서 계속 보면서 도서관에도 가고 하면서 거의 한 20권 종의 후보 중에서 한 권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월은 철학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이번 주가 3주차인데 생각하는 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궁금증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기의 생각의 이유를 써가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학년입니다. 5학년은 보시면 5학년하고 53%, 6학년 63%가 되어 있는데 5학년하고 6학년 고학년에서는 그 3% 상위 3%만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선정 도서와 워크북이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3%만은 평균적인 독서 능력보다 우위에 있는 친구들을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반은 못하는 애들만 모여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들어오실 때 3%반 테스트를 신청을 하시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경우 저희가 아이들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고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고 3% 테스트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이제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보고 아이들이 발전하는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3%반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같고 선정도서 워크북이 다르게 진행을 한다는 거. 5학년 1, 2월에는 한국사를 하고요. 5학년 7, 8월에 한국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5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한국사를 하지요. 그래서 2학기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사를 마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사를 보시면 4개월이에요. 1년에 3분의 1을 한국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한국사 수업을 하면 사고력도 굉장히 눈에 띄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4개월을 붙여서 수업을 꾸리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힘겨워해요. 4학년에서 5학년 갓 올라온 친구들이 그 도서의 난이도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교과, 특히 사회교과는 개념어들이 나오고 그 개념어는 대부분 다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한자, 어휘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비문학 딱딱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역사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도 해서 1, 2월, 7, 8월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 4, 5, 6월은 5학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학년 토론 논술의 기초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4월은 토론 강화 수업이고 5, 6월은 논술 강화 수업인데 말 그대로 저희 토론에 필요한 모든 역할에 대해서 한 역할 한 역할에 대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세다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역할이 4개 정도가 주어져요.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 대부분의 학교에서 토론 대회를 할 때에는 3명이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4개의 역할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토론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론이 이루어지고 각 역할이 맡아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주차 한 주차 입론이 무엇인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떻게 찾는지, 근거를 뒷받침하는 보충 내용은 또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과연 그것은 자신의 논거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토론에 적합한 주제인 과학환경과 사회인권 을 주제의 책을 읽습니다. 주제만 보면은 비문학만 읽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뭐 사주 기준에서 한두 주는 비문학을 읽힌다면 2주는 그와 관련된 그것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을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6월은 글쓰기입니다. 소개하기, 연설문, 편지 쓰기, 일기 쓰기, 관찰 기록문 쓰기, 체험학습 보고서 쓰기, 독서록 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 등등등 이렇게 8개에서 9개 되는 내용들을 한 주차, 일기는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형식은 어떤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기는지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철학과 문화예술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글쓰기 강화 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 강화를 할 때는 글쓰기 수업이 조금 다소 줄어들고요. 논술 강화를 할 때는 토론을 조금 줄이고 글쓰기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8월은 한국사 수업이고요. 9, 10월은 문학 수업입니다. 근데 보시면 3, 4, 5, 6에도 9월부터 12월에도 심화 독서가 들어가 있어요. 심화 또는 확장 독서인데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환경을 한다고 하면 확장 독서는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면 플라스틱 관련된 비문학 작품을 읽고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어디서 왔을까? 비문학을 읽는다면 나와 마빈가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재로 한 소설책을 이렇게 읽는 게 확장 독서고요. 심화 독서는 한 권을 읽고 그거에 대한 다양하게 생각해볼 시사 주제들을 확장시켜서 2주차 때에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토론, 수업을 좀 깊이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에는 한국문학, 세계문학인데
한국문학, 세계문학이 섞일 때도 있어요. 9월, 10월 컨셉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섞어서 읽히려는 의도가 있고, 이 하반기에는 아이들이 5학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분량이, 책의 분량이, 글밥도 늘어나고, 도서에 있는 글씨도 작아져요. 사파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긴 글 읽기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끝까지 읽고 오지 않으면 수업에 들어오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정치, 경제, 법이에요. 지난달에 했는데 이제 정치, 경제, 법, 그 다음에 정치 관련된 스윙보트라는 영화도 한 편 보면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정치 수업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죠. 그리고 올해는 더욱 그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선거 유세가 한창이었어서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 토론도 있어서 중립적으로 정치 이론 개념어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많이 저희도 워크북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은 미디어 수업입니다. 요 2021년 작년부터 주로 이 독해 그리고 아이들 학습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랑 문해력이에요. 메타인지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고 모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하는 것까지가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가 잘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도 잘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문해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자기 경험과 관련 지어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BS에서 뭐 문해력의 힘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방영이 됐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12월 이 미디어 수업은 올해로 한 3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디어 수업을 한다고 할 때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고민도 많았었는데, 결론은 이제 하길 잘했다고요. 아이들이 매체하고는 이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세대예요.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디지털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학습 기반도 그렇게 바뀌어 갈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님들과의 갈등도 심해지기도 하고, 서로가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미디어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수업입니다. 유튜브, 광고, 영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었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언론, 뉴스 등에 대해서 다루면서 뉴스를 읽는 자세, 가짜 뉴스를 대하는 자세, 팩트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아이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6학년은 1개월이 세계사예요. 다음 달인데요. 세계 지리 수업을 한 주 하고요. 그다음에 통사 수업을 합니다. 이따 워크북을 보여드리겠지만 지리를 하는 이유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문화도 달라지고 역사도 달라집니다. 의식주가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세계 역사의 흐름에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리 수업을 하고 2주부터 그 다음 8주 동안에는 세계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수업을 합니다. 4대 문명,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중세, 르네상스, 근대 시민혁명, 세계 1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정도서는 3권이지만 워크북에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책 읽고 꼼꼼하게 풀어오는 수업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으면 이제 충분한 도서를 제공을 하지요. 그렇게 충분한 다양한 출판사의 역사 도서를 읽는 거는 참 좋아요. 근데 이제 한 출판사의 책을 읽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 못해도 3개의 출판사 정도는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도 각 신문사마다
색깔이 달라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에도 좀 2개 정도는 선택을 해서 읽기를 권해드리는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집필하는 작가의 사관이 어떤 식으로 서술 반영되어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인물에, 문화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여러 출판사의 도서를 번갈아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4, 5, 6, 6월까지가 저희의 그 표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5학년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다 과학환경 수업이에요. 전반적으로 학년이 다. 6학년도 과학환경, 인권평화, 정치, 경제, 비문학, 문학작품 섞어서 읽습니다. 원래 이 3월에 과학환경을 쭉 넣어놓는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는 각 학교에서 3, 4월에 과학탐구 토론대회도 열렸었고 과학탐구 토론 글짓기 대회도 열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전면 다 중단되면서 저희가 활용할 방법은 없지만 내년에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해봅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은 고전 수업이에요. 5월은 동양의 고전인 논어고요. 6월은 세계문학 작품을 읽습니다. 논어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한 지 한 1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논어 수업을 할 때에는 특강으로 진행을 했었고 테스트를 보고 했었어요.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논어, 두꺼운 논어책을 아이들한테 읽히는 건 아니고요. 주제별로 진행을 합니다. 배움, 학, 그다음에 군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4주 완성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논어를 다 배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중등 과정을 앞두고 그리고 6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한번 돌아보고 왜 공부를 하는지, 나는 왜 성공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논어 때는 책을 안 읽지만 선정도서는 없지만 워크북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숙지 시간도 꽤 걸리는 편이고요. 어머님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만한 논어 도서를 저희가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읽고 관련된 부분 읽고 오면 됩니다. 6월 달에는 세계 명작 문학을 읽혀요. 중학교 중등 과정에서도 세계문학을 읽히고 있기 때문에 초등 과정에서 읽을 만한 걸 골라서 읽히고 있어요. 어린 왕자,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 등등 이런 책들을 읽히면서 하고 있는데요. 논어도 그렇고 문학작품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반하고 3% 반하고 워크 구성이 다릅니다. 논어도 다르게 진행을 하고요. 다 다른데 이 6학년 일반반 3% 반에서는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는 같이 선정을 했어요. 책이 좋아서 성장 소설이고 그런데 이제 워크북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를 향해서 가는 건 똑같지만 문제 구성이나 전개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비 중일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12월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보시면 7월 달에는 진로 자기 탐색인데 이때에는 이제 청소년 문학을 읽히면서 사춘기 아이들이 내면에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몬드, 페인트 이런 작품, 청소년 작품들을 읽히는데요. 매년 반응은 좋습니다. 아몬드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올랐고 많은 청소년 문학으로 추천이 되었었고요. 페인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도 추천하는 도서였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간이 나오면 청소년 작품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열심히 보고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자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취 동기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문학 수업인데요. 이 시간에는요. 3개월 동안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을 원전으로 읽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에는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실려있는 작품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단편 소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공감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시대문학이다 보니까 소나기 정도는 뭐 그래도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뭐 그 외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읽을 만한 작품을 선택을 해도 짧은데도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이제 같이 보면서 가고 있지요. 왜냐하면 초등 과정에서는 독서를 할 때에는 감상에 그쳐도 됩니다. 뭐 재밌었다, 슬펐다,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었다, 주인공이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간단하게 독후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중학교 과정부터는 감상과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읽고 나서 작가의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연습이 필요하지요. 이거는 문학과 비문학 둘 다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비문학도 읽고 독해 연습을 하는데 비문학 독해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문단의 핵심어,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찾고 전체적인 주제를 통합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문학 독해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지요. 그래서 8월에는 단편소설, 9월에는 수필과 시, 그다음에 10월에는 고전소설. 늘 들어가는 건 홍길동전과 토끼전입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홍길동 토끼전 얇은 거를 다 읽었어요. 읽혔지만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상징, 그리고 등장인물들에 따라서 주제도 달라집니다. 토끼전에 같은 경우는 이본이 많아서 결말도 다 다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결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1월에는 사회지리를 했고요. 12월 지금은 과학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월 1주차에는 지구가 사나운 날이라는 이라고 해서 지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비문학 도서를 읽었고요. 2주, 3주, 4주는 2주는 인공지능 로봇 AI와 관련된 비문학, 3주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50대 수상한 지능, 4주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뭐 50대 50 이렇게 청소년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게 등장인물의 선택에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대안 제시까지 이루어져야 사고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2월에는 2월까지 8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 2월에는 1월에는 문화예술, 그래서 이제 미술 작품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는 다시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 독해입니다. 여기까지가 초등부 수업인데요.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테스트가 있어요. 4학년은 다른 학년은 테스트가 없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그저 즐겁게 책 읽고 생각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쓰기 재밌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4학년은 5, 6월에 진행을 하고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월, 그 다음에 7, 8월 한국사 끝나고 문학, 비문학, 한국사 이렇게 3개 분야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요. 6학년은 많습니다. 세계사, 논어, 문학 끝나고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비문학도 끝나고 테스트를 봅니다. 자, 그러면 5학년부터 3, 4학년부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3, 4학년 독서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3학년은 교과 필독서를 통해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야 하고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싫어하는 아이가 극명하게 나누기 때문에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해야 됩니다. 4학년은 어려워지는 교과서에 대비한 개념을 익혀야 돼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사전도 찾고 문맥적으로 유추도 하는데 문맥적 유추가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5학년부터는 한자 수업에 대한 회의를 갖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에 비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에서는 개념어는 한자성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생활 한자 500자에서 700자를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익히고 쓸 줄 몰라도 읽고 이런 단어겠거니 유추할 수 있으려면 한자를 아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학습의 수준이 높아지고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중요한 정보를 찾고 조직화하는 능력과 다른 교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읽기 능력은 3학년은 줄거리 순서라도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 순서대로 역순행적 구성이어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추려 읽고 요점, 그리고 지도나 그래프 등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4학년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이제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이나 생각을 알고 삶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점점 이제 사고가 깊어지고 예각화되어야 되겠지요. 내 주장, 내 생각, 근거 찾는 거. 그다음에 결론, 결국 기초를 튼튼히 해주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3학년은 아직은 엄마의 말씀이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하고 계속 의논하고 대화하시면서 독서도 꾸준히 영어 수학 하듯이 해주셔야 합니다. 고학년은 학습 독서기로 학습을 위해 읽고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책에서 얻는 지식을 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인지 능력, 즉 메타인지를 통해 스스로 어떻게 책을 읽는지 왜 읽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3, 4학년 프로그램 강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4학년 워크북이에요. 내년 1월 3주차, 1월이 리더십이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제가 두 쪽 모아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꼭 독해가 들어가는데 이제 독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문해력이 약해서 1, 2월은 3, 4학년 3월부터는 역사 끝나고 나면 3월부터는 고학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해 문제, 그 각 주차와 관련된 독해 문제 3문제씩 들어가 있는데 실상 12월부터 이번 달부터 시작했어요. 다 틀리는 애도 있고 다 맞는 애도 있고 지금은 이제 좀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제 배경 읽기 자료 들어가고요. 어휘, 각 주차와 관련된 한자어가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 한자를 활용한 단어들이 주어지고 그것의 뜻과 관련된 단어를 찾는 거예요. 이거 다 맞을 것 같은데 다 안 맞아요. 아이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하고 이렇게 찍어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능률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뜻을 찾고 그 뜻과 관련된 게 어디 있는지 보고 쓰라고 하는데 그 단계를 띄워놓고 오다 보니까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비슷한 말 하반기에는 띄어쓰기가 들어갑니다. 내용 확인 문제는 독서 정독 확인하는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안 틀릴 것 같지만 많이 틀립니다. 한 번 읽고 덮고 하려면 생각 잘 안 나죠. 그래서 2번 정도 3, 4학년까지는 2번 정도 읽어오라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발췌독의 연습이 돼가지고 쭈르륵 해서 필요한 부분 찾아 써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서 수업 시간에는 계속 이제 추가 질문, 확장 질문을 하면서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생각 나누기는 이렇게 이제 주제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과 사고력, 서술형, 쓰기 문제로 되고 있고요. 이제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논술로 생각 펼치기는요. 이제 글쓰기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는 자기 이야기 들려주는 건데 이렇게 조건도 있고요. 어떻게 맞춰서 쓰는지 여기 원고지에다 쓰지는 않고요. 주어지는 따로 별도의 원고지 혹은 이 워크북 뒤에 있는 원고지에 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매달 워크북 뒤에는 전 학년 모두 1학년부터 중3까지 추천 도서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1월달이 리더십이면 리더십과 관련된 아이들이 읽을 만한 도서 12권씩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어떤 책을 읽혀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각 학년별 매월 워크북 뒤에 있는 도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입니다. 5학년은 본격적으로 공부 기술과 관련된 읽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독서 사춘기예요. 이제 읽어라, 안 읽냐, 빨리 읽어라, 언제까지 책만 붙들고 있냐 이런 다양한 어머님들의 고민이
그리고 아이들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고 이런 식인데요. 책이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읽어내야 됩니다. 특히 비문학, 특히 긴 거. 연습이 돼야 돼요. 읽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읽는 연습이 돼야 다음에도 끝까지 읽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해도 돼요. 근데 끝까지 안 읽고 덮다 보면은 내용 파악하는 연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학년에게 필요한 독서 수준에서 보시면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구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시면은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여 비판하고 따지기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데 부모님한테만 그러죠.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정확한지 불정확하면은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도 점점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자신감도 갖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이건 4학년부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학년 독서 방법은 개인차가 두드러져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선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읽기 능력의 차이도 극명해집니다. 논술을 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학원에 오는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하고 선생님하고 모두가 다 고군분투입니다. 아이가 제일 고군분투이겠죠. 그래도 6학년 때 한 거보다 낫다, 중학교 1학년보다는 빨리 한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두꺼운 책 읽기가 안 되면 수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습시켜 주셔야 되고 집에서 책 읽기 숙제를 할 때에도 매일매일 쪼개 읽더라도 이 두세 달 동안 연습을 돼야 그나마 스스로 읽고 올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를 교사나 부모나 지도하기 어려운 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활동 수업 그다음에 뭐 저희도 이제 역할극, 연극 다양하게 교과 관련된 수업도 구성을 하면서 아이가 흥미를 갖고 책을 읽고 와야 수업이 재밌구나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읽기, 속독보다 정독을 여러 권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다양하게.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와서도 친구들이 하고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라고 아이들이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연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연계 도서 읽는 거, 그래서 다양하게 배경 지식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가 글쓰기 양도 많아요. 특히나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쓸 때에는 근거만 쓰고 근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으면 200자도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600자 정도 써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띄어쓰기 포함 3장밖에 안 되지요. 근데 그 글을 쓰는 것도 아이들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은 융합해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쓸 수 있지요. 이 배경 지식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독서밖에 없습니다. 책의 흔적 남기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5학년 워크북 보여드릴게요. 내년 거. 한국사입니다. 재미있다 한국사 1권부터 7권까지가 저희고요. 6권까지가 1, 2, 3권으로 2달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사시대부터 병자호랑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연표가 있고 저희가 이제 벽에 붙여놓으라고 긴 연표도 따로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북 나갈 때. 그래서 각 시대별 연표가 들어가고 책에서 좀 약하게 달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 자료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밑줄 그으면서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밑줄 그으면서 읽어오라고 하면 다 그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연습이 안 된 거겠죠. 아까 저희 4학년에서 중요한 내용 찾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중요한 거 그어오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거의 다 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세계사 워크북은 제가 버리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고 요점 정리하고 시험 공부할 때 서머리로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어 반드시 외워줘야겠지요. 이제 뭐 흐름 한국사고 저희가 통사 중심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거는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외운 거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주제로 만나는 한국사는 이번 주에 뭐 배웠다, 삼국시대 배웠다, 라고 남북국 시대를 배웠다 하면 발해의 역사, 동북공정과 관련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거 수업입니다. 글쓰기는 2개를 전학년이 다 1, 2번이 주어지는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1번은 앞에서 자기 주장을 정리하는 거. 주로 논리적인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번째, 2번은 창의적인 글쓰기, 다양한 글쓰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사 용어 사전은요. 한국사 워크북 1월, 2월, 7월, 8월 매월 맨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오려서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각각 필요한 요 개념어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고 저희가 이걸로 스피드 게임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달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기 지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쓰거나 말하는 걸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사 용어 사전은 넣어놓고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물유적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지도 보면서도 활용해서 수업하고 활동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6학년입니다. 6학년은요. 중요하지요. 어머님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 번씩 어머님들도 방황의 시기를 겪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어학원과 논술학원 무엇이 더 중요한가부터 시작을 하셔서 영어와 수학을 늘려야 하나부터 시작을 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아이에 맞게, 아이의 속도에 맞게,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춘기가 심해지고요. 아이들이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선생님이 안 해오는 독서를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제 어머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아이 속도, 성향에 맞춰서 좀 재촉보다는 기다려주는 것도 무사히 잘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6학년은 분석력과 논리력이 발달하고 읽기 능력이 완숙하게 접어들기 때문에 고전 읽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5, 6월에 고전 읽기를 하지요. 6학년에게 필요한 독서 수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를 거의 자동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고 쉽진 않아요. 긴 글 읽기, 독해 문제집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한데 긴 글 읽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독해 문제집이라도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시중에 너무나 다양한 독해 문제집이 나와 있어요. 출판사별로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짧은 글 읽기부터 좀 연습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긴 글 읽기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문제를 푸는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독해 문제집은 좀 꾸준히 푸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아이고, 부모의 현명한 개입이 필요한데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려면 이제 저희가 속이 다 들어가다 못해 쟤밖에 안 남겠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힘듭니다. 1학년인데도 4가 분명해지면서. 근데 그래도 이때에는 어머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억지로 학습을 시켜서 제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가서 듣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쉬고 여유를 갖고 한두 달은 좀 다시 재정비를 하고 가는 게 나은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인생 전체 100년을 두고 봤을 때 뭐 초등 6학년 때 한두 달 정도 학습 쉬면서 여유도 갖고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이런 시간을 주어지는 게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끼치겠나 이렇게 이제 초일 엄마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표시해둔 뒤 책을 다 읽은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메타 인지 완성이겠죠.
6학년 독서 방법은 필독서를 골라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책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내가 이 6학년에 읽으면 좋은 책들은 도서관이나 각 전문기관에서 열심히 읽고 골라줍니다. 그런 책 읽는 것도 좋지요. 책에서 멀어지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대비해서 천천히 그려나갈 시기이기 때문에 독서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권도 어려워요. 두껍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권 제대로 읽는 거. 근데 이제 어머님들 욕심에 막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것도 읽으면 좋겠고 저것도 읽으면 좋겠고 이런 식도 있는데 그걸 아이가 다 받아들이면 너무 고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 수학 숙제하고 새벽에 자는 것도 너무 부지기수니까 건강 챙기는 시기고 잠도 푹 자야 되는 시기이니까 아이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과 비문학의 독서 비율 결정하셔야 되고 아이가 문학을 좋아하면은 문학의 비중이 뭐 6이면 비문학 비중 4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죠. 비문학을 너무 읽고 문학을 안 읽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거나 소설의 플롯을 이해하는 데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학과 비문학은 적절하게 같이 읽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6학년 3%반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수능 문제가 궁금하다고 해서 나눠줬어요.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이걸 풀어보고 싶다고 해서 풀지 말고 자기 전에 그냥 제시문 하나씩 읽어보고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만 해라. 라고 했었는데 풀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졸지 수능 국어 공부를 하고 매주 3문제씩 뭐 이렇게 풀어보고 있는데 5분 정도 들여서 이제 아이들이 왜 비문학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소 체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제대로 된 고전 작품 읽기를 시작하는 거. 고전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보야. 각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공부를 한다는 내노라는 학교에서는 고전 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아이가 소화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독서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 속도에 맞춰서 아이 성향에 맞춰서 좋은 작품을 한 권을 제대로 읽고 아이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읽었어 이렇게 도장 깨듯이 가는 거 권수를 채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쓸 데도 없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책을 읽는 거. 그래서 저희가 5학년, 6학년 때 심화 독서, 확정 독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2권을 읽거나 한 가지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도서를 2주 동안에 읽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토론하고 글 쓰고 하는 거.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확장 독서와 심화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필독서 먼저 보기. 이건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독서 습관을 돌아보고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 겨울방학 때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6학년 아이들한테, 5학년 아이들은 뭐 이제 열심히 읽어라, 재밌게 읽어라, 좋아하는 책 읽어라, 뉴벨상 수상 작품도 두껍지만 읽어줘라,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6학년 아이들한테는 고전 수업을 할 때에는 홍길동전 토끼전 읽었으면 그 책 날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책이 있으면 겨울방학 때 좀 5권 정도 읽고 중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중3 때는 또 거기서 또 고전을 다시 읽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은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 중요해요.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6학년 세계사 워크북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달 거예요. 학습 목표 나와 있고 교과 연계. 교과 연계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느 단원과 관련되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가 되는 세계사 1, 2, 3권으로 읽어요. 이거는 1월 3주차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세계 역사 연표고 그 밑에는 동양, 중국, 일본, 한국의 역사. 그 시기에 어떤 일어났는지. 그래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통합적으로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세계사를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읽기 자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휘세계사. 어휘세계사 1번은 도서에 나온 거예요. 모든 워크북의 1번 어휘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지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수 찾고 뜻 어디에 있지 해서 쓰면 되는데 이것도 틀려옵니다. 그만큼 급하게 숙제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해진 시간 주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2-1번은 사자성어예요. 5학년부터 사자성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자성어 짧은 글 짓기 해서 이제 여기는 책의 내용 확인하는 거고 보시면 사고력 세계사는 문명의 형성과 발전, 문명과 문은 어떻게 다른가,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지리적 위치와 국가의 발전은 역량이 있는가, 뭐 이렇게 다양한 사고력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는 서술형 평가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고학년 올라갈수록 대부분의 문제 유형들은 거의 서술형 평가입니다. 종종 조건형도 나오고요. 이렇게 써야 긴 글쓰기도 가능하고요. 학교 서술형 평가도 대비할 수 있고요. 객관식은 찍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렇게 서술형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 2주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논술 첨삭 사례예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용 첨삭과 형식 첨삭이 들어가고요. 원고지 쓰기도 있지만 뭐 신문기사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등등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5, 6학년은 거의 원고지 글쓰기가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문도 만들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할 때 프린터에서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 수업 시간은 학년별로 다른데요.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숙제를 할 때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절대 시간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5학년 기준으로 200에서 250페이지 문학작품 읽는다고 하면 읽고 숙제하는 데까지 시간이 5시간 정도는 주셔야 돼요. 읽는데 3-4시간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늦게 읽으면 늦게 읽는다, 빨리 읽으면 빨리 읽는다 뭐라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이들 피드백에는. 아이들이 책의 종류나 주제나 작가에 따라서 읽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는 비문학 너무 싫어해서 비문학 읽을 때 오래 걸리는 편인데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몰입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워크북도 보시면 서술형 평가가 너무 많아요. 급하게 하다 보면은 글씨도 너무 요즘 아이들 글씨도 못 쓰는데 너무 못 쓰고 심지어 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보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써라 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그 밑줄이 2줄, 3줄, 4줄까지가 있어요. 3줄은 충분히 3줄 정도 쓸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4줄은 충분히 4줄은 쓸 수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건데 써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이유와 함께 써봅시다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라면 이라고 써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래서 혼내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쓰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힘들고 그 생각을 글로 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읽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확보돼야 되고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주어져야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야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도 가릴 수 있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그렇게나 많이요? 라고 하지만 그럼 꼭 쪼개시면 돼요.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근데 이거 안 되면 제대로 된 독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독이잖아요. 제대로 읽고 가는지, 내용은 알고 있는지, 문제는 잘 풀었는지.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속독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천천히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 속독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뭐 시간표나 뭐 이런 것들은 각 배움터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